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번호 15이고요. 오늘은 삼포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표값이라는 건 결국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런 대표값은 우리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삼포도라는 거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일단 삼포도가 뭔지 보기 전에 우리 두 농구팀 A팀과 B팀의 10경기에 대해서 3점 슛 수를 나타낸 표를 한번 볼게요. A팀은 요렇게, B팀은 요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A팀과 B팀의 평균을 각각 선생님이 구해봤더니 다 더해서 10으로 나눴을 때 둘 다 어때요? 8로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A팀과 B팀은 역량이 비슷하다. 이 친구들은 경기 점수의 편차도 비슷하게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팀은 기복이 좀 심하고 어떤 팀은 꾸준히 8점과 비슷한 점수를 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까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도수를 도수를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A팀은 8점 근처, 평균인 8점 근처에 거의 모여있죠. 근데 B팀을 봤더니 아주 들쭉날쭉이야. 10점일 때도 있고 5점일 때도 6점일 때도 있고, 오히려 8점은 거의 낮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 평균이 같다고 한들 A팀의 경우에는 평균 주위에 가까이 모여있는데 B팀의 경우에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균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는 이 별량, 즉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진 거예요. 얘는 막 모여 있어요, 얘는 흩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수로 나타내는 값, 바로 그 값을 삼포도라고 합니다. 그럼 삼포도가 뭔지를 한번 배워보기 전에 하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편차라는 용어를 오늘 처음 배울 건데요. 우리가 삼포도가 뭐라고 했죠? 네, 평균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평균 주위가 아니고 다른 대표값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것은 평균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A팀과 B팀의 그 점수 있죠? 그 점수가 얘는 8점이었고 평균이 얘도 8점이었어요. 그러면 A가 1의 차이는 9였으니까 우리는 지금 각각 뭐를 해볼 거냐면 해당 별량에서 평균을 빼볼 거예요. 9 빼기 8, 그럼 8 빼기 8. 얘는 8 빼기 8, 9 빼기 8, 이런 식으로. 그럼 7 빼기 8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해봤더니 0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평균이 8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빼봤더니 이것도 다 더하니까 0이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앞으로 그 값에서 평균 뺀 거라고 말하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우린 걔를 편차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편차란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 값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편차는 별량의 개수와 같은 자료의 수만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A팀의 편차를 한번 쭉 보고요. 그 다음에 B팀의 편차를 한번 봅시다. 딱 봐도 B팀의 편차가 훨씬 더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지금 이 편차가 의미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딱 6회 언제를 볼까요? 4회차를 한번 봅시다. 4회차 경기일 때 A팀은 편차가 1이에요. 편차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평균보다 더 별량값이 컸을 때를 의미하겠죠. B팀을 볼게요. B팀에서는 편차가 어때요? 음수예요. 음수라는 얘기는 별량이 평균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겠죠. 그쵸? 8보다 작죠? 그래서 우리는 편차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수일 때는 별량이 더 큰 걸 테고요. 음수일 때는 별량이 더 작은 거겠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이 하나 뭐 있었냐면, 편차를 싹 다 더하니까 얼마더라? 0이더라. 언제나 편차를 다 더하면 0입니다. 왜 0인지에 대해서는 교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친구들 생각해보고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는 이 편차를 가지고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를 알아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편차는 평균이 0이 되기 때문에, 그치? 다 더하면 0이니까 평균도 0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편차를 제곱해서 양수로 만들어버리자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들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료를 다 제곱을 해버렸어. 그걸 가지고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기에는 같은 단위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 이 분산을 구하고 나면 거기다가 의미 아닌 제곱근, 루트를 씌운 걸 가지고 표준편차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 두 개를 왜 각각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기 전에 한번 요거 봅시다. 그래서 분산이 뭐다?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표준편차는 뭐다? 분산의 루트 씌운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원래 뭐 1점, 7점, 8점, 9점 이런 게 있었어. 별론가요? 네, 여튼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면요. 25를 4로 나누면 괜히 이렇게 써요. 바꿔요. 만약 2점, 3점, 3점, 2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예요? 2.5예요. 맞죠? 네. 그럼 이 2.5에서 요건 이제 별량이고요. 우리는 편차를 먼저 구해야겠죠? 1단계 편차를 구해봅시다. 편차는 어떻게 하라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5, 얘는 0.5, 얘는 0.5, 얘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편차를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분산. 그치? 편차를 제곱하기로 했어. 얘를 다 제곱하기로 했어. 그럼 얘가 0.25, 0.25 그리고 얘는 0.25, 얘는 0.25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그러면 이제 이건 뭐야? 편차의 제곱이야. 여기까지는 2점 차이, 2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5점 차이예요 라고 이 단위를 똑같은 걸 붙일 수 있었는데 얘는 갑자기 얘를 제곱했기 때문에 같은 단위라고 볼 수가 없어. 그쵸? 근데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을 싹 더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쵸? 개수만큼을 나누는 거.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잖아. 그렇게 평균을 구한 거는 사실 우리가 원래 점수의 단위에서 제곱을 한 단위가 얘가 돼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별량의 단위와 표준편차의 단위는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제곱해놓은 요것들에 대해서 다시 루트를 씌우니까 원래의 단위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근데 분산에는 단위를 붙이지 않는 이유가 같은 양이 아닌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별량의 단위가 제곱된 값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요만큼 차이 나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여기다 다시 루트를 씌운 그 값은 표준편차, 그 값은 별량의 단위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조금 자료의 개수가 많긴 하지만 앞에 있는 거 각각 편차 다 제곱해서 싹 다 더해서 평균을 구했어. 거기에 루트 씌우면 그게 표준편차. 여기엔 단위 안 됩니다. 여기는 단위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표준편차의 값이 클수록 즉 별량, 이 편차가 커졌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분산과 표준편차가 작다는 거는 별량들이 평균 주위에 가까이 모여 있는 거고, 분산과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예제를 한번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단계 가면 됩니다. 분산 물어봤고 표준편차 물어봤어요. 여튼 표준편차는 뭐를 알아야 구할 수 있어? 그래, 분산을 알아야 구할 수 있어. 근데 분산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그래, 편차를 알아야 돼. 편차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평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표준편차를 묻는다는 건 스텝 바이 스텝 처음에 평균부터 구해라 이겁니다. 평균 구해봅시다. 5개를 다 더해서 5로 나눈 값 평균 구했어요. 평균 구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얘들아? 뭐 해야 돼? 편차 구해야 돼. 편차는 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죠? 그러면 얘는 3이 될 테고 26에서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1 이렇게 되겠지. 이거 다 더하면 돼? 안 돼. 이거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제곱하기로 했어.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더하기 9 더하기 1로 해주고, 이게 지금 뭐야?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거지? 개수만큼으로 나누면 그게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분산. 그치?
그래서 계산했더니 10이라는 분산이 나왔어. 아, 그러면 이런 별량 값들에 대해서 막 25cm, 26cm 이렇게 있을 때 12cm 정도가 막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야. 단위가 달라졌어. 왜? 편차를 제곱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표준 편차. 즉, 여기다 분산의 루트를 씌운 요 값. 얘는 그럼 단위가 어때요? 별량과 같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까지를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어려워하지 말고 수업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